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서울에 뉴타운이라는 게 처음 이야기가 나온 게 2002년입니다. 그 후로 2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붉은 악마 티를 입고 월드컵 응원하던 그 시절이었고, 많은 시절이 또 지났지만 아직도 완성이 다 안 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장이 뉴타운. 그 중에 장이 6구역에서 일반 분양 청약 일정이 나왔습니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좀 더 자세한 분석을 하기 전에 살짝 일기 신도시와 비교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당, 일산, 평촌 등 일기 신도시들에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있고, 몇 달 후에는 여기도 또 선도지구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들썩하죠. 아직 구역 지정도 안 된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자, 이 뉴타운 사업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특별법이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그로부터 현재까지 약 20년이 넘었고, 중간에 또 포기하고 구역 지정이 해제된 곳도 있고, 앞으로 또 장인 뉴타운 전체가 다 완성되려면 아직 10년은 더 걸릴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당연히 둘 간의 1대1 비교는 무리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이라는 부분도 좀 다르고요. 그러나 어쩌면 또 배울 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 배울지 말지는 스스로가 해답을 찾아야겠죠. 먼저 개요부터 살펴보면 서울의 성북구 장인 뉴타운 6구역이고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입니다. 총 세대수는 1637세대, 여기 대단지입니다. 이 중에 일반 분양 물량이 718세대나 됩니다. 물량이 꽤 많죠. 일반 분양 물량의 주택형은 전용면적 59제곱미터가 370가구, 84제곱미터가 348가구입니다. 소형 평형은 여기 없고, 그래도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전용면적 59와 84제곱미터로만 구성이 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입주 시기는 2027년 3월 달에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사실 철거하고 펜스 세워놓은 지가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이제야 일반 분양을 시작하네요. 먼저 입지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석계역 바로 옆에 붙어있는 곳이 장이 6구역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입니다. 요번에 분양하는 거 일단 초역세권입니다. 이 점은 또 좋습니다. 1호선과 6호선의 더블 역세권으로 이 동네의 상권 중심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상권이 구성된 지가 너무 오래됐고, 한때는 이 동네에서 술 마시자 그러면 자주 모이던 장소이고, 광운대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좀 저렴하기도 하고 했지만 이제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환경이 또 깔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석계역에 버스 정류장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위로는 북부간선 도로가 있어서 마치 90년대 홍콩 영화를 연상하기도 합니다. 바로 옆은 장이 자이 레디언트입니다. 유명하죠. 미분양이 났었습니다. 그 후에 물론 지금은 다 완판됐고요. 총 2840세대 헤비급 단지이고, 입주는 25년 3월 달에 예정이 돼 있는 곳입니다. 이 동네의 대장 아파트라고 그동안 불렀습니다. 6호선 돌고지역까지 가장 가까운 단지이기 때문에 그렇고, 세대수 규모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기도 단지가 크다 보니까 단지마다 그런데 초등학교 배정이 다 다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이초등학교, 선곡초등학교, 석관초등학교 등 같은 아파트지만 배정받는 초등학교가 다 다르다, 또 멀다. 말 나온 김에 학군을 보면 일단 초품화는 확실히 아닙니다. 무조건 큰 길을 건너서 선곡초 아니면 석관초에 배정이 될 듯 합니다. 정확한 거는 또 입주해봐야 알 것 같네요. 그 외에도 이곳의 중고등학교는 좋은 평가를 받는 곳이 주변에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학군은 매우 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을 보시면 여기가 장이 10구역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요 문제로 시끌시끌한 바로 거기 맞습니다. 여기도 이미 철거는 끝났고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개발하기로 최근에 결론이 난 걸로 언론에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라서 자세한 설명은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 꿈의 숲 아이파크, 레미안 장이 퍼스트하이, 레미안 장이 포렉 카운티 등 요곳에 입주를 끝낸 장인 뉴타운 3총사가 있습니다. 이곳들의 현재 시세는 후반부에 제가 따로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때 푸르지오 라디우스의 분양가와 비교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어정쩡한 곳들이 보입니다. 여기는 뉴타운 해제된 곳들이고, 다시 또 다른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데 상당히 어정쩡합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그리고 푸르지오 라디우스가 입주하고도 한 10년간은 계속 이 동네에 철거와 공사가 계속되고 소음이나 분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꺼번에 장인 뉴타운이 다 개발되었다면 뭐 이런 문제는 없었겠지만, 이렇게 하나씩 구역별로 진행이 되면 내 집 앞으로 지나가는 레미콘 차량은 한 20년은 더 쳐다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곳은 광운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동안 서울에서 가장 비관심 받던 그런 역사 중에 하나였지만, 이제는 GTX-C 노선의 역사가 되면서 여기에 세워집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지역 최대의 약점이었던 강남 접근성이 개선될 그럴 예정입니다. 물론 여기에 1호선, 6호선 두 개나 있지만 모두 푸르지오 옆에 있는 것들은 강남으로 직행하는 지하철은 아니었기 때문에 살짝 무게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무조건 강남으로 직통되는 게 하나쯤은 있어야 그래도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GTX-C 노선이 착공식까지 하고도 아직 첫 삽도 못 떴다는 겁니다. 공사비가 너무 올라서 못하겠다고 들어누워 버리니까 정부에서도 뭐 이걸 어쩔 수 없는 모양새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계속 늦어질 것 같습니다. 개통은 현재로서는 딱히 해결 방법이 안 보여요. 요게 그래도 GTX B라인, C라인 여기까지는 뭐 늦더라도 잘 개통이 될 거는 확실합니다. 문제는 BC라인의 연장 부분, 여기서 더 연장시킨다고 한 부분들 있죠. 여기 지금 일부 연장 구간이 재검토 들어간 곳이 있어요. 결국 돈이에요, 돈. 그리고 D, E, F라인 추가로 더 만든다는 거 뭐 저는 희망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여기가 미미3 아파트, 요거 보이시나요? 미미3 미룡 미성 3호 3차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강북권에서 최대 재건축이 될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곳 역시 진행이 또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결론은 여기도 돈이에요. 돈 문제, 공사비. 자, 이미 여기 아파트 가격에는 호재에 대한 선반영은 이미 다 됐습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것이 그게 언제가 됐건 본격적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철거를 여기를 한다면 미미3이 이주 수요가 생길 거고, 그러면 대부분 길 건너서 이렇게 장이동 쪽으로 많이 넘어올 겁니다. 그때가 만약에 된다면 전월세 수요는 한동안 이 동네가 피크를 치겠지만, 문제는 그때가 또 언제일지 요즘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셔도 이 지역은 대략 간파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뭐 이제 1블럭, 2블럭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남향 배치가 많이 되어 있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합원 매물에 비해서 일반 분양의 비율이 많다 보니까 고층에 당첨될 확률이 괜찮은 편입니다. 뭐 자세한 상황은 뭐 동호수 배치도 이런 거 사이트 들어가시면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그냥 가기 서운하니까 제가 압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9제곱미터는 A, B, C, D 타입 모두 고층에 배정될 확률이 있습니다. 84제곱미터는 A타입은 13층, 자리아 13층, B타입은 10층, C타입도 10층이 맥스입니다. D타입, 84D타입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03동, 104동, 105동에 고층이 가능한 게 좀 남아 있습니다. 평면도는 전체적으로 제가 살펴봤을 때 그냥 모당 구석이 없어 보입니다. 뭐 다들 기본빵은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분양가 한번 보겠습니다. 59 A타입 뭐 8억 5,200부터 9억 4,200만원까지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자, 9억 후반대까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84 타입으로 넘어가 볼까요? 84 타입은 요게 12억대까지 있습니다. 아무래도 층이 높을수록 그렇네요. 11억, 12억은 기본빵으로 보셔야겠습니다. 11억, 12억. 역시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곳이라서 가격대가 상당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다면 여기서 한 20% 정도는 더 낮은 가격에 공급이 되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발코니 확장 비용을 보셔야 합니다. 요거 깜빡할 뻔했네요. 자, 59 타입 25평형 같은 거는 1,600만원대에서 2,000만원대까지 평형별로 다르고, 84 타입은 2,000만원대에서 2,200만원대까지 다릅니다. 그러니까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비 하면은 거의 뭐 10억에 육박하는 거고, 84 타입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10억을 또 근접하거나 훌쩍 넘는 게 또 나오겠네요.
자,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주변 시세 한번 볼까요? 일단 바로 옆에 있는 장위 자이 레디언트 요거부터 봐야겠습니다. 요것도 아직 입주 안 했고 가장 직접적으로 1대1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깜빡했는데 평면도 부분에서는 장위 자이 레디언트보다는 여기가 더 좋습니다. 제가 보면 자, 그거는 놓친 거 제가 말씀드린 거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면 여기는 34평의 경우 꾸준하게 그동안 11억 초반대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갑자기 6월 달에 뜬금없이 12억 1천만 원에 한 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는 지난 영상들에서 제가 꾸준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가격으로 보면 프루지오 라디우스 파크 분양가하고는 지금 현재 별 차이가 안 나 보입니다. 그게 그거 같아요. 현재 시점으로는 이게 로또 청약이라고 말하기 당연히 어렵고 시세 차익도 크게 없어 보입니다. 물론 몇 년 후에 여러분이 이제 여기 입주하고 살다가 집을 팔 때쯤 그때쯤 돼서 혹시나 장이동 근처에 온천수가 빵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고 집집마다 유황온천이 콸콸콸콸 막 이렇게 나오면서 생명 연장의 꿈을 위해서 그동안 요구르트만 냅다 까먹던 분들이 이 동네 아파트를 내가 이제 20억에 사겠소, 30억에 사겠소, 나는 50억에 살 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생명 연장의 꿈은 역시 요구르트보다는 유황온천이다, 이럴 수 있는 거죠. 세상에는 별일이 다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으니까요. 그냥 지금 시점의 가격이 이렇다는 거니까 이 부분 적극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같은 장이 뉴타운인데 먼저 입주한 곳 34평의 실거래가를 보면 여기 삼총사들 현재 9억대, 10억대, 11억대 거래 중에 있습니다. 이곳들도 작년에 비해서 지금은 한 1억 정도 올라서 이 정도 가격에 거래되는 중입니다. 비싸네 안 비싸네 이런 걸 떠나서 각자 자신에게 맞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을 여러분 각자가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통의 부동산 카페나 아니면 이런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그 아파트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대부분 그 아파트 주민들이 평가를 합니다. 열심히 자기 집값 올리기죠.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나 과장된 이야기만 그 안에 풍부하겠죠. 그런 부분도 항상 판단할 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명연장 꿈과 부동산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